이 플랫폼 독서법은 어 베이스 캠프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히말라야 산맥을 정상을 등반하기에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중간중간에 베이스 캠프가 있어서 거기서 쉬면서 뭔가 충전하고 올라가고 한 블록 또 가고 그다음 코스 가고 이러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독서에도 플랫폼 독서가 베이스 캠프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위대한 독서 천재는 책의 노예가 아니라 책 주인이 되어서 독서를 위한 독서가 아닌 성공과 도약을 위해서 독서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 장은요 이런 이야기예요. 잘못된 독서법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무조건 많이 읽는다? 예전에는 책을 많이 읽으라고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양적인 독서였어요. 그런데 전략적으로 단 몇 권을 읽더라도 전략적인 독서가 중요하다는 거죠. 목적에 따라 방법이 달라져야 되는데 "독서법은 달라져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거든요. 어떻게요? 예전에 정보나 지식을 얻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요. 정보 과잉 시대에서 어떤 것들을 선별해서 내 지식으로 삼아야 되나 이거 가지고 싸우는 일이잖아요. 지식이 너무 방대해요. 그래서 "지식 빅뱅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 권씩 순차적으로 읽게 되는 이런 파이프라인식의 독서를 하지 말고 한 번에 이제는 바뀐 여러 권의 책들을 가지고 한 번에 이걸 전략적으로 읽는 이런 조직이 있는 기술이 독서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쪼끔 적극적인 독서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이 놀이 독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게임하듯이 그냥 놀이하듯이 활력 넘치는 적극적인 독서를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슨, 일론 머스크는요. 특징이 있어요. 책을 좋아했는데 그 책들 중에서도 특히나 백과사전을 좋아했대요. 이 백과사전 서로 다른 주제들을 연결해서 지식의 정보와 아이디어와 생각이 연결되면요. 그 위력들은 매우 매우 강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 수 있대요. 이게 바로 창의력이잖아요. 이게 플랫폼의 위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개를 동시에 이렇게 연결을 해서 할 수 있는 이런 훈련을 하기에 이 창의력 훈련에 이 플랫폼 독서법이 너무나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이런 연습들 서로 연관이 없는 것 같은 그림들이라든지 이미지, 단어, 뭔가 책, 글, 생각, 사물 그 여러 것들이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지만 자꾸만 뭔가를 연결시켜 볼 수 있는 그런 주제를 연결해서 생각들을 한번 연결이 되면 새로운 뭔가 콘텐츠가 만들어진다든지 그 위력들이 엄청나게 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자신만의 플랫폼이 구축되잖아요. 그러면 진공청소기가 한 번에 먼지를 빨아들이듯이 많은 책을 빨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플랫폼 리딩은요 7 가지 훈련법이 있는데 정확하게 목표를 세우고 주제에 관련된 걸 내게 필요에 따른 이런 책들을 여러 권을 10권 정도 선별해서 그 책들을 동시에 읽으면서 이 주제 동안의 내용들을 가려서 뽑아 읽으래요. 그렇게 가려서 뽑은 아이디어, 지식, 정보 중에 이거를 잘 분류하는 능력이 또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는 바닥 공사할 때 쓰는 부분이구나. 이거는 기둥 세울 때 필요한 거구나. 이건 문짝 깔 때 필요한 부분이구나.' 이런 식으로 뽑는 게 중요하고요. 이렇게 또 뽑은 것들을 또 내가 연결해서 새롭게 내가 만드는 이거 융합하는 능력. 이게 새로운 빅데이터의 거대한 플랫폼을 구축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 그림은 피카소의 아비뇽의 처녀들이라는 그림이에요. 이 그림은 피카소가 처음부터 끝까지 창작해서 그린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이 책 보면서. 서로 다른 3-4 개의 화가 3-4 명의 화가들이 그린 작품인데요. 이미 존재하는 작품들을 가지고 와서 연결하고 융합했는데요. 이게 바로 커넥토 혁명이고 플랫폼 구축 효과라는 거죠. 요 그림은 루벤스의 파리의 심판이라는 그림이에요. 이게 모티브가 됐어요. 또 있습니다. 폴 세잔의 이 5 명의 목욕하는 여인들, 3 명의 목욕하는 여인들이라는 작품이 모티브가 됐어요. 그리고 요 그림은요, 다 비슷비슷하죠. 엘 그레코의 요한 묵시록의 5번째 봉인의 개봉이라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과 또 이 그림이 이거를 창작해 가지고 그린 작품이 이 피카소의 목욕하는 아비뇽의 처녀들. 이거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연결하거나 해체하고 또 재연결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 과정은 누구도 만들지 못한 새로운 창작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분명히 뭔가 들어갈 수 있는 인풋이 필요하기는 해요. 그런데 그 인풋이 그대로 모방해서 짜집기나 표절이 아니라 걸러지는 과정에서 나만의 또 특색 있는 나만의 방식으로 새로운 것들로 연결되고 융합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 플랫폼의 구축에 산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인공지능 시대에 무기가 되는 독서는 지식에 단순한 접근하는 이런 독서가 아니고 대학 졸업장이나 전문 자격증이 아니고 스스로 자신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인공지능 능력이 진정한 무기가 되는 시대고 위대한 독서가는 구축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대요. 진짜 독서를 잘하는 고수들은 뇌가 집중할 때 가장 최고 상태, 초의식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한순간에 뭔가 집중하는 능력이 되게 뛰어나대요. 그리고 또 여기에다가 플러스 노트 정리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냥 책 메모가 연결선을 가지고 있어서 연결 독서의 첫머리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분야의 책을 읽으면서 메모하고 강조하고 내용을 분류하고 인용 대상을 통해서 다양한 항목을 별도로 노트에 옮기잖아요. 그래서 기억하기 좋게끔 내 머리에 정리해서 서랍에 차곡차곡 뭔가 넣어 놓다가 어느 순간 필요할 때 끄집어낼 수 있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에디톨로지 독서법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데이터베이스 관리하는 것처럼 통섭, 융합, 결합, 콜라보레이션 독서법인데 뭔가 틀을 깨는 독서를 하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플랫폼 리딩의 핵심인데 뭔가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독서 천재들은 읽지 않는대요. 대신 엄청나게 많은 책의 주제에 관련된 부분을 찾아서 그거에 대한 뭔가 일단은 내가 궁금한 게 있어야 돼요. 그 궁금한 점을 책을 통해서 솔루션을 찾고 새로운 거를 창조해 버리는 이런 독서법을 이제 "자꾸 해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커넥토 리딩은 저술 분야에 많은 효과를 주는데 전혀 관련 없는 많은 책들을 하나의 주제로 구심점에 놓고 읽어 나가면서 연결하고 구축하는 독서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플랫폼 독서법은 음 이거예요, 이거. 어 잠깐만요. 여기 보면 로마의 길이 있어요. 길이 있는데 이 로마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플랫폼이 그런 데잖아요. 왜 역에서 기다리면서 모든 사람들이 내리고 가고 연결점, 하나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이런 플랫폼. 로마에서는 그 길이 플랫폼을 만들어서 부의 축적의 원인이 됐어요. 이 8만 킬로에 달하는 도로를 만들어서 그 플랫폼 자연스러운 사람들과의 교류와 만남이 장이 돼서 로마를 발전시켰다는 거죠. 반면에 중국의 만리장성은 어떨까요? 같은 길이라고 하도. 이거는 왜 저기 쳐들어오지 못하게 뭔가 성을 쌓고 막기 위해 바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뭔가 담을 쌓고 방어하는 게 아니라
교류의 장인, 플랫폼의 장이 될 수 있는 이런 독서를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나만의 소유하는 이런 독서가 아니라 새롭게 내가 뭔가 내 의식의 자아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어떤 책을 보면은 그 책을 읽을 때 그게 나만의 뭔가 '아 이런 부분에선 이런 게 필요했구나. 그렇다면 이거에 관련된 또 이런 책을 또 봐야 되겠네.' 하면서 지금은 한 권을 오래 읽는 게 아니라 여러 권을 내가 뭔가 목적에 맞게끔 읽는 이런 방법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6 장에서는 그렇다면 플랫폼 독서법으로 인공지능 시대를 극복해야 되는데 100 개의 지식보다는 1 개의 기발한 아이디어를 창조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다른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지식 많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그 아이디어로 부자가 되고 큰일을 해낸대요. 인공지능 시대에 필요한 독서 유형은요. 지식 습득이 아니라 지식 창조의 독서인데 그러려면 연결하고 구축하고 생성하는 이 크리에이티브 독서 혁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다산 정약용은 5천 권 정도의 책이 머릿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딱 통찰력이 생겼다는 거죠. 에리고퍼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독일계 이민자로 뉴욕에서 태어나서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잃고 7 세에 시력을 잃었고요. 18 살에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고아가 됩니다. 고아가 됐는데 시력까지 잃었어요. 근데 이 15 살에 기적과 같은 일이 생겼어요. 시력이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가장 먼저 한 게 책이었다고 합니다. 정규 과목을 못 배워서 학벌도 없고 재산도 없어서 굶어야 해서 안 해본 일이 없었어요. 먹고 살려고 행상, 웨이터, 부두에서 노동자 등 이런 미국을 떠돌며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이런 떠돌이 노동 이런 최악의 에서 47 세가 돼서 캘리포니아대 정치 강의학 교수가 되었어요. 그리고 대통령 자유 훈장을 받고 거리의 철학자이며 부두의 노동자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이자 철학가가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어요. "당신은 어떻게 했어? 아니 그 부두 노동자로서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았는데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냐?" 물었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에리 고퍼는 "내가 성공할 수 있는 이유는 플랫폼 독서였다."고 그래요. 가난해서 육체 노동으로 인해서 몸은 에서 힘들었고요. 책을 읽을 시간은 상대적으로 너무 부족했어요. 교육도 못 받은 상태라서 지적인 수준도 되지 않았어요. 그런 그가 어마어마한 독서와 함께 많은 양의 책을 동시에 연속으로 읽으면서 생긴 능력, 잘 분류하는 능력하고 잘 정리하는 능력이 굉장히 커지더라는 거예요. 어릴 때 호퍼는요. 에리 호퍼는 아주 어릴 때 부모가 책에 정말 많이 노출시켰어요. 7세 이전까지는 책이 눈이 보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크기나 두께, 표지나 이런 색깔별로 분류를 하면서 내용에 따라 분류하는 이런 즐거움을 누리면서 놀이로 많이 어릴 때 책 가지고 놀았대요. 근데 이제 눈이 안 보이게 되면서 막노동증에 틈이 날 때마다 17 살에 다시 시력을 되찾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잃었던 눈이 다시 보이면서 눈이 얼마나 소중하게 느꼈겠어요. 언제 또 눈이 안 보이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내가 읽을 수 있을 때 정말 많은 책을 읽어야겠다.'라는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날 때마다 분야를 가리지 않고 독서를 했고 그 독서를 기억하기 위해서 자신의 노트에다 적는 습관을 길렀대요. 정말 절실할 수밖에 없는 이유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플랫폼 리더들은 하나같이 독서 광이었대요. 먹고 사는 일보다 독서가 먼저였고 당장 굶어 죽어도 독서를 하고 현실의 모든 걱정과 형편을 초월해서 독서에 집중하고 그래서 에리 고퍼는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전 재산 달랑 300 달러가 있는데 그 돈으로 여러분 같으면 뭐 하시겠어요? 못다운 님은 뭐 하실래요? $300면 네. 얼마 정도 되나? 그냥 한 못다운 님은 밥 먹고 좋아하는 음식 먹고 사람을 땡했을 것 같아.
사람을 그런 식으로 매도하지 말고 네. 어 좀 열심히 지금 네, 레고를 사셨겠죠? 그렇겠지. 근데 에리 고퍼는 시립도서관 근처에서 먹고 자면서 노숙했어요. 그러면서 오직 한 거 책만 읽었다고 합니다. 그는 독서만 한 게 아니라요, 항상 사색도 같이 했대요. 자신의 그 사색을 하며, 이 사색이라는 게 그의 말에 따르면 "사색은 내 피로 더 쓰는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이제는 모두가 연결된 시대라고 하죠. 인공지능 초연결 사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독서든 뭔가 내 일이든 사업이든 인생이든 무엇이든 우리가 끊임없이 공유하고 연결하고 거인의 어깨 위에서 할 수 있는 이런 플랫폼을 구축해야 된다는 거죠. 과거에는 이동하는 자만이 살아남았다면 이제는 연결하는 자만이 생존하는 초연결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요, 어떻게 읽어야 되냐? 여러 개 주제를 동시에 읽는, 이걸 버티컬 플랫폼 구축 독서라고 하거든요. 이걸 잘하는 사람들이 워렌 버핏, 경영을 주제로 투자 플랫폼을 구축했죠. 그리고 에리 고퍼, 삶의 주제로 철학 플랫폼을 구축했죠. 세스 고딘, 비즈니스 주제로 마케팅 플랫폼을 구축했고요. 피터 드래커, 경영 플랫폼을 구축했고요. 엘빈 토플러, 미래학 플랫폼을 세 개 주제로 구축했어요. 또 수많은 주제를 연결해서 천재로 도약한 백과사전 지식 커넥터 플랫폼을 구축한 대가들 하면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그다음에 스티브 잡스, IT 혁신의 아이콘, 그다음에 일론 머스크, 천재 공학자이며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는 그렇게 독서를 했대요. 그리고 너무 많은 이 다독을 통해서 위대한 발명가로 도약하는 멀티 플랫폼 구축 대가들은 다산 정약용, 토머스 에디슨, 벤저민 프랭클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렇게 독서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책을 읽을 때 한 책만 보는 거, '아 나 책 읽어야 돼.' 이게 아니라요. 이제 앞으로, 저는 그래요. 앞으로 인공지능이 되면서 지식은 더 많이 방대해졌는데 어느 순간 독서가 붐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요? 독서가, 지식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식은 언제든지 내가 얻을 수 있는 방향들은 정말 많아요. 이게 아니라 우리의 사고 과정에서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중에서도 창의력. 그 창의력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뭔가를 내 지식 안에서 내가 알고 있는 경험과 여러 가지 체험한 것들과 또 얻는 지식 안에서 지식을 확장시킬 수 있는 간접 경험을 할 수 있는 게, 물론 행동이나 여러 가지를 해 보는 경험도 중요하지만 그 시간은 너무 한정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책들이 굉장히 어마어마한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를 오래 읽는 것보다 여러 가지 책들을 놓고 동시에 이거를 연결시키고 내가 필요에 의해서 뽑아낼 수 있는 이런 능력과 정리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아마 앞으로는 제일 중요한 능력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여러분들도 네, 독서를 통해서 네, 내 삶에 뭔가 다들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그런 기회들이 되셨으면 하는 게 책풀이의 바람입니다. 오늘 이렇게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